자, 오늘 이제 우리 경영학 개론 과목명을 제가 뭐 경영학 개론이라고 했다가 원론이라고 했다가 경영학의 이해라고 했다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고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론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처음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이제 제공하는 걸로 일단 수업 목표를 세웠죠. 뭐 재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다른 경영학 과목을 듣고 나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경영학에 대한 기초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줄때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별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진도를 나가기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첫날이라서 진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요. 조직 인사, 그죠? 적어볼까요? 우리 경영학 분야 중에서 조직 인사 분야를 쭉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거 어떤 분야였냐면 OT라는 거 있었죠. 이론적인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조직 인사 분야라고 해서 이른바 Organizational Theory, 조직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Organizational Theory. 그래서 조직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은 뭐가 있었냐면 크게 이제 조직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해서 누가 그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 나가는가, 운영하는가,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 그래서 전문 경영자냐,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냐, 혹은 소유 경영, 오너 매니지먼트냐, 이거 여부를 우리가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조직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는 그 경영 연구의 흐름, 조직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쭉 흘러왔는가. 다행히 20세기 초반부터 연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직 이론의 흐름 혹은 경영 연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 구조에 관한 얘기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들. 이게 이제 OT에 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뭐냐면 OB. OB는 이제 조직 행동이라고 했어요. Organizational Behavior. 이걸 갖다가 뭐 조직 행위론, 뭐 조직 행동론, 조직 행동 이렇게 다 부르긴 하는데 어떤 용어로 번역을 해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은 성과와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거는 조직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티칭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면 성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취업률이 높아지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적인 측면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략 경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앞으로 MGT라고 제가 쓴다고 얘기했죠. SM이라고는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스갯소리로 뭐 SM 인터테인먼트, 그죠? 이수만이 하는. 전략 경영이라는 거는 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냐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조직의 운영 방향성. 이게 이른바 이제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운영 방향성, 그죠? 그래서 운영 방향성을 결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이 되겠죠. 어널리시스, 분석, 그죠? 그래서 우리 뭐 흔히들 말하는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고, 그러니까 조직 내부, 그죠? 그 다음에 조직 밖,
그러니까 그 손잡이 연구원에 나온 이야기로 하면 적이 되겠지만 현대 이제 어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기업과 우리 조직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얘기. 그래서 외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리하면 외부와 내부 분석을 하는 것이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거 있었죠.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는 뭐였어요?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집과 선발할 것인가. 즉 리크루트먼트와 실렉션. 이걸 합쳐서 우리가 스태핑, 채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에듀케이션, 훈련, 교육, 트레이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훈련하고 교육받은 친구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동할 것인가. 이른바 이동 관리라고 해서 무브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거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재들을 갖다가 이제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성과를 이벨루에이션,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컴펜세이션, 보상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조직에 필요한 핵심 인재들, 필요한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리텐션에 관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사조직 혹은 조직인사 영역의 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경영학 개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면 조직이론, 조직행동, 그 다음에 전략경영, HRM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4,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3페이지에 있는 핸드아웃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특히 이제 우리 핸드아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는 말씀 드렸어요. 핸드아웃이 없으면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책상에 핸드아웃과 그 다음에 필기할 것, 아니면 태블릿 컴퓨터에다 직접 입력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컴퓨터 보고 입력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모니터도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편한 방법 쓰셔도 되고요. 자, 3페이지 내용 봅시다. 3페이지 내용을 3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경영학에 대한 이제 정의들이 이제 쭉 나오죠. 3페이지가 아니고 5페이지네요. 그죠? 5페이지 내용이 되겠네요. 5페이지 내용 보면 우리 경영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자, 경영 정의라고 해봅시다. 매니지먼트 데피니션. 이걸 정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경영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경영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뭐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쉽사리 정의를 딱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내린다고 해도 그 정의 속에 등장한 어떤 용어 개념이 너무나 방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경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개념 정의를 우리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은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우리 핸드아웃 거기 5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2-3줄 정도 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함의된 뜻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조직의 사명이나 비전에 부합하도록 조직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그냥 자원 활용이라고 쓸게요.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건 누구의 정의예요? 누구의 정의도 아니고 제가 내린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보면 경영에 대한 정의가 비슷하게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경영을 한 30년 정도 공부한 결과 대략적인 어떤 정의는 이렇게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정의를 내려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사명, 비전,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말, 그 다음에 목표라는 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그런가 보다. 사명이나 비전에 부합하도록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경영, 매니지먼트다라고 이제 외우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신다고 하면 경영에 대한 의미 파악이 좀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첫날 수업 얘기할 때 용어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말로는 물론이거니와 영어로 된 용어들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영은 그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고 서양에서 주된 문자는 영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단어 개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진도는요, 처음에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경영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고 처음에 또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고학년 학생들은 이제 경영 수업을 많이 들어본 학생들은 좀 지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사명이라는 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명은 우리가 미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션. 미션을 갖다가 이제 한자로 한번 써보면 한자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돼요. 이거를 한자로 안 쓰면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회사, 그죠? 회사 할 때 회사, 모일사 쓰고 회사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용어 정리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밑에 있는 회사의,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모일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 그죠? 회사 이름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걸 조금 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사명은 뭐 콜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소명, 그죠? 뭐 어떤 신의 부름 이렇게. 왜냐하면 서양의 어떤 그런 문화는 이제 종교와 관련이 깊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으니까 요것만 갖고 우리 이제 동양 문화권이니까 한자만 갖고 얘기해 보면 사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뭐 임무라는 뜻도 있고 뭐 미션 임파서블 그러면 톰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미션들을 해내잖아요, 그죠? 지구를 몇 번씩 구했는지 몰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사명이라는 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의미에서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정의는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미션이라는 거는 조직의 존재 근거, 조직의 존재 근거, reason to exist. 지금 어떤 거 하는 거냐면 경영 정의하다가 이 사명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조직의 존재 근거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존재 근거. reason to exist. 왜 그 조직은 존재하느냐? 그죠? 왜 존재할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지우고요. 미션이라는 건 그 조직의 존재 근거다, 이유다, 존재, 뭐 이유다, 뭐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은데, 자, 나이키라는 회사 있죠, 나이키. 나이키 하면 여러분들 로고 떠오르시죠? 여기 그림 잘못 그렸네. 이렇게 로고. 요 나이키라는 그 로고가 이게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 모양을 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파리에 그 르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이게 드론관 가기 전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삼보트라케 니케 상이라고 해서 이제 목은 없고 날개만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조각상이 하나 있죠. 그 날개 모양을 갖다가 옆으로 돌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나이키 그러면 승리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나이키라는 회사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 70년대 후반에 창업이 됐죠.
근데 나이키의 한번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볼게요. 미션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미션 선언문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Bring inspiration. 영감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뭘 제공했냐면 innovation. 그러니까 나이키사는 왜 존재하니? 영감과 혁신, 그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죠. 이 영감도 이것도 한자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영감 그러면 우리말로 흔히들 말하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을 좀 낮춰 말할 때 그 영감이 아니라 반짝이는 생각이, 번뜩이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 착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인스피레이션과 혁신이죠. 혁신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To every. 이 말이 중요하네. athlete. 모든 선수들에게, 그죠? 뭐 범위를 좀 좁히면 육상 선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운동 선수에게, 그죠? 모든 운동 선수에게 뭘 제공한다? 영감과 혁신을 제공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해요. 괜찮아, 그냥 무난하죠. 아,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승리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이 애슬릿을 운동선수를 정의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괄호 열고 만약에 당신이 육체가 있다면, 바디가 있다면 바로 당신이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스포츠를 즐긴다고 했을 때는 비장애인 말고 장애인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스포츠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나이키의 사명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비록 뭐가 팔다리가 불편할지언정, 그죠? 몸만 있다면 스포츠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혁신과 영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나이키사가 존재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나이키사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저도 나이키 제품 잘 이용하는데, 이런 어떤 존재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맞는 목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영에 대한 정의를 해볼까요? 경영의 정의 뭐였어요? 조직의 사명이나 비전에 부합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명에 맞게, 존재 근거에 맞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한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냐면 비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 자, 오늘의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미션과 비전이 되겠네요. 자, 비전 한번 볼까요? 비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봄, 뭐 이렇게. 그럼 또 이 봄은 스프링인가? 그게 아니죠. 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약간 미래 뜻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우리말로 그냥 번역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비전이라고 해요. 그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Desirable future.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바람직한, 조금 의역을 하면 조직의, 그죠? 미래 모습이 되겠네요. 미래 모습이 되겠네요.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 모습. 자, 미션하고 비전은 관계가 어떠냐면, 미션을 바탕으로, 다시 얘기하면 조직의 근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의 어떤 미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니까. 나이키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좀 추상적이었으니까. 나이키의 미션 뭐였어요? 조금 전에. 그죠?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인스피레이션과 이노베이션을 제공한다. 그런데 운동선수라고 하는 거는 육체가 있으면 다 운동선수야. 라고 한다면 이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말로 좋아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용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그죠? 다시요.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그죠? 영감과 혁신을 제공하려면, 그죠? 그들이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늘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의 초점은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 한번 적어볼까요? 저 나이키의 비전을 모르는데 아마 생각해보면 이렇게 써봅시다. 최고의 제품, 서비스, 제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뭐 학교 체육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과하고 같이 이제 개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주자인데 나이키 제품을 신었어요. 나이키 제품을 신었을 때 무게가 상당히 경량이고, 그죠? 접지력도 좋고, 그죠? 비가 와도 물에 젖지 않는 신발이 있다고 하면 다른 선수들하고 동일하다고 전제를 해봤을 때, 다른 선수와 운동 능력이 동일하다고 전제해봤을 때 제가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면. 그러니까 이건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조직 내부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조직의 목표는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션과 비전, 다시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조직의 존재 근거와 비전,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앞에 가끔씩은 이런 말도 써요. 스트래티지, 전략 목표라는 말도 써요. 전략 목표. 전략, 스트래티지 골을 해서 전략 목표, 그다음 목표가 결정된다. 그러면 경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하나 빠진 게 있네. 이해되세요? 이 정도 설명 드려도.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영을 처음 공부할 때 경영의 대상은 조직이고, 그 조직이 추구하는 조직의 근본 모습, 그죠? 다시 얘기하면 존재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직이 나아갈 방향, 그죠? 미래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조직의 목표가 결정된다. 전략 얘기하면 목표 세울 때 그만큼 여러 가지 분석 활동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맞춰서 리소스라는 게 있었어요. 리소스, 자원, 그죠? 자원.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션 비전에 부합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냥 달성되는 게 아니죠. 뭘 활용해요? 자원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경영에 있어서 자원은 상당히 중요하죠. 실제로 쉽게 생각해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발 공장에서 신발 만들 때 어떤 자원이 필요해요? 고무 필요하잖아요. 천도 필요할 거고, 그죠? 뭐 접착제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원이죠.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 뭐 기계가 많이 만들긴 하지만 신발을 만드는 근로자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휴먼 캐피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인적 자본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냥 휴먼 캐피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휴먼 리소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인적 자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돈처럼 캐피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텐저블 리소스라는 게 있어요. 텐저블 리소스. 텐저블 리소스는 무슨 자원이 되겠어요? 유형의 자원이 되겠네요. 살짝 떨어졌다. 유형. 형태가 있는 자원이다. 텐저블 리소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실물 자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토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죠? 토지가 왜 자원이 되냐고요? 우리 저기 용인에 가면, 그죠? 에버랜드라는 데가 있죠.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잖아요. 용인에 삼성의 땅이 상당히 많아요.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에버랜드 진입로를 삼성에서 다 냈다고 해요.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물 같은 경우, 그죠? 공장, 부지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뭐 시설물 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뭐 기계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돈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인텐저블 리소스. 인텐저블 리소스는 당연히 무형자원. 형태가 없는 거. 그래서 뭐 기술이라든가 특허, 네, 노하우,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요 무형의 자원, 인텐저블 리소스는 휴먼 캐피탈에서 유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혹은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핵심어들을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대략적으로 경영이 정의될 거예요. 목표라는 거는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죠? 예를 들면 목표 얘기 안 했구나. 지금 하면 되죠. 어떤 게 있어요? 뭐 자동차, 올해 100대 수출, 이게 목표가 되죠, 그죠? 목표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는 공공기관들 여러 공공기관이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 중에서 경영 평가를 했을 때 1등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조직의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를 자원을 활용해서 달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념이다. 근데 또 끝나지 않았네. efficiency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자. effectiveness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영을 얘기할 때 뭘 추구해야 되느냐?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말로 번역해 볼게요. efficiency는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ness는 효과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것도 효효라는 글자로 시작하니까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efficiency, 그 다음에 effectiveness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효율성이라는 게 뭐죠? 예를 한번 들어서 볼까요? 우리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 연비가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비 얘기할 때는 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리터당, 그래서 보통 리터당 한 20킬로 정도 간다. 그러면 상당히 연비가 좋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솔린이건 아니면 디젤이건 간에 연료를 투입했을 때, 인풋했을 때 산출되는 게 많다. 그죠? 그러니까 투입이 핫되는 건 연료고요. 산출은 얼마만큼 간 거리가 되겠죠? 아웃풋, 그죠? 인풋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투입물 혹은 투입. 그 다음에 아웃풋은 산출. 그러니까 인풋, 그죠? 인풋 대비 아웃풋. 그러면 이것이 높으면 효율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연비에서처럼, 그죠? 그럼 효율성이 커지려면은 투입되는 것을 적게 하거나, 그죠? 이게 작아지면 아웃풋이 커지겠죠. 그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죠? 투입 대비 산출물이 커지려면 이게 작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얼마만큼 자원을 우리 핸드업 한번 보실까요? 핸드업 보시면 거기 보시면 얼마만큼 자원을 우리가 5페이지 보면 사용하는지. 그래서 지워볼까요? 효율성 개념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